함께 목소리를 내주이소. 자,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아침 부산 문화예술의 다양한 이슈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플랜 B 문화협동조합의 지식공유실, 오늘은 박진수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박진수 팀장님이 나오면 우리가 이제 구별로 한번 돌아다녀 보는데, 네, 맞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동구, 서구, 영도구 네, 맞습니다. 이렇게 다뤘죠. 그러면 이제 원도심 남은 게 한 군데밖에 없네요. 네, 그죠? 맞습니다. 예, 중구. 네, 맞습니다. 중구. 그래서 예. 이번 주에는 김동현 아나운서 말씀처럼 좀 중구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네네.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중구는 부산을 상징하는 관광 1번지라고 불리는 곳이고 다양한 관광지와 문화자원이 많습니다. 사실 제가 중구를 제일 마지막에 소개해드린 부분도 좀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 네. 바로 이 근대 도시 부산의 과거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곳이고, 그 속에서 부산인의 혹은 부산 사람의 기질,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한번 소개해드려 볼까 합니다. 예. 근데 사실 이제 중구 하면 진짜 부산을 대표하는 관광지들이 쫙 몰려 있다 네, 아닙니까? 뭐 맞습니다. 자갈치 시장, 국제시장, 광복로, 남포동, 그리고 또 여기 옛날에는 부산시청이 있었지. 예. 부산 MBC도 거기 있었고.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왜 이제 중구가 부산의 근대적 역사를 잘 보여주고 있는 곳이지? 이제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서도 지금의 이제 롯데백화점 광복점이 있던 곳에 있던 이제 부산시청을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예. 같은데, 아쉽게도 저는 그것을 좀 눈으로 보지 못한 세대이고 단순히 시청이 있어서 좀 부산의 역사를 보여준다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이 부산의 원형과 이 부산 사람의 기질 형성과 가장 관련이 많은 곳이 중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특히 중구는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자치구 중에서 가장 작은 지역인데, 아, 그래요? 네, 맞습니다. 이 오. 지역을 중심으로 근대 항구 도시 부산의 역사가 출발하였고, 이 중구가 얼마나 작냐면 북구에 있는 화명일동보다도 그 크기가 작습니다. 네. 우리가 크기를 이렇게 생각해 본 주목한 적은 없는데, 예. 그죠? 맞습니다. 이런 작은 구역에 오밀조밀하게 다양한 이런 역사와 자원이 아주 많다는 것은 좀 굉장히 독특한 현상이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북구도 화명동도 아니고 화명일동. 화명일동이 얼마나 크길래. 아니 중구보다- 근데 이 사실 중구라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뭐 남포도 국제시장 얘기했는데 여기까지는 중구고 여기까지는 어딘지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다니면. 그리고 예. 동구나 이런 데 가서 저기 네. 중구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럴 수도 있고 맞아. 서구 가서도 여기 중구 아니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야, 중구가 그렇게 작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곳곳에, 그러니까 다니는 곳마다 문화재고 다니는 곳마다 볼거리인데, 부산 사람의 기질이라고 뭐 영향을 많이 줬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네. 금방 떠오르는 게 약간 좀 무뚝뚝하다. 네. 요즘은 좀 요즘은 아니지만, 아니죠. 예,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맞습니다. 예, 우리 다 부산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한 가지 뭐예요? 의리 있는 거. 네. 사람도 의리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 바다를 끼고 있는 게 부산 사람의 기질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이 이제 굉장히 영향을 주었는데요. 이제 부산학연구센터장을 지내신 김영균 박사님의 좀 말을 빌리면, 예. 이 부산 사람의 기질을 의리와 저항으로 꼽고 계신데, 네. 사실 이런 특징은 뭐 바다를 끼고 있는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특히 부산은 좀 오래된 상업 도시의 전통이 강하다 보니까 이것들이 자연스럽게 세대를 이어져서 내려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구에 위치한 두 개의 시장, 즉 국제시장과 부평 깡통시장을 통해서 이제 전적으로 보여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시장의 전신이라고 볼 수 있는 좀 초량 외관부터 해서 이 부산 사람의 기질과 좀 중구의 지역 문화를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사실 이제 국제시장하고 부평 깡통시장은 사실은 관광객이 너무 많아서 부산 사람들은 가기가 아이고 사람 많아서 네. 못 가겠다 할 정도로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지인데, 거기도 또 인근에 자갈치 시장까지 있고. 근데 이제 이 두 시장의 초량 외관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게 이제 지난번에 이제 서상호 본부장님 나와서 약간 소개는 해주셨는데, 네. 이 통신사라는 게 일본을 왕래하면서 문물과 상품이 교류한다면, 외관은 좀 오늘날의 상공회의소와 대사관의 기능을 좀 합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과거의 초량 외관은 지금 오늘날 용두상공원을 중심으로 부산항 쪽의 동관, 국제시장 쪽의 서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예. 이 서관에는 주로 이제 관리나 사절단이 머물던 시설이 있어서 건물이 많지는 않았고, 그에 반해서 동관에는 장기 체류
필요하는 사람들을 위한 시설이나 좀 상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하였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계시대청이라고 하는 건물 아래에서 조선과 일본의 좀 공식적 무역이 이루어졌는데 이 무역 시설뿐만 아니라 두부집, 술집, 음식점, 설탕집, 병원 등의 다양한 시설이 있었습니다. 당시 조선에서는 이 정도 규모의 어떤 해외 무역을 할 수 있었던 곳은 부산과 의주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즉 부산은 그 탄생과 더불어서 이 근대 상업 도시의 DNA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국제시장과 부평시장이 직접적으로 초량외관의 전신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지만 그 정신 자체는 오늘날까지 이어진다고 볼 수 있고 이를 통해서 빠르게 문물을 받아들이고 적응해 나가는 좀 중구와 부산만의 독특한 지역 문화가 생겨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요. 이게 초량 외관을 뭐 일본하고 교류를 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교류를 하면서 그러니까 규모가 엄청나게 컸고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상업적인 기질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 신용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신용 때문에 의리를 또 중시하는 문화가 또 네, 맞습니다. 자연스럽게 생겨났다고 볼 수 이렇게 있습니다. 좀 유출해 주시니까 상당히 좀 이렇게 쏙쏙 들어옵니다. 일타강사처럼. 그 새로운 문물이나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도 이제 중구나 부산의 지역 문화에 좀 많이 영향을 줬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 이후에 이제 본격적인 개항이 되면서 초량 외관 지역이 근대 개항장인 부산항으로 바뀌고 이 부산항을 통해서 좀 다양한 근대적 문물이 들어온 것으로 사실은 추정되고 있습니다. 예. 지난주에 김영현 팀장이 나와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영화 제작사인 조선키네마 주식회사에 대해서도 소개해드렸는데 네. 이런 영화사가 세워져 있을 만큼 부산 지역은 근대화 문물을 굉장히 빠르게 수용했다라는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문물들이 들어오면서 또 부산 사람의 좀 독특한 기질인 개방성과 수용성도 더 두드러진다고 볼 수 있죠. 이렇게 항구를 중심으로 한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상업 도시인으로서의 부산이 바로 부산인이 탄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평 깡통 시장도 그런 점에서 이런 개방성과 수용성을 보여주는데 한국 전쟁 시기에는 다양한 통조림과 구호물자들을 팔았고 이후에는 이제 기억하시는 분도 많겠지만 코끼리 밥솥이나 워크맨을 맞습니다. 구할 수 있는 시장이기도 하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들이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 아니고 사람과 문화가 교류하는 적극적인 문화라는 장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중구에 위치한 두 시장이 좀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임진왜란 역사를 살피는데 그러니까 초량 외관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하고 굉장히 교류가 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이제 부산포에 처음에 들어와서 막 밀고 올라가잖아요. 네네네. 근데 부산에서 가장 저항이 심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의리를 지키지 않는 그러니까 너희들 잘못했다 이럴 때는 가차없이 그냥 끝까지 저항하는 그런 문화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의리와 저항이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하지만 굉장히 밀접해 있는데 의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상업인의 기질을 통해서 형성됐다면 저항 역시 이것도 상업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시대의 이 부산이라고 하는 것이 일본으로 가는 관문 역할을 하다 보니까 당시 기차표에는 이 부산으로 가는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기차표가 상행선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상행선. 이렇게 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다양한 일본의 수탈 모습들을 보게 되고 이 속에서 이제 나라에 대한 의리나 지역민들에 대한 의리가 중요하고 자연스럽게 좀 저항 정신이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것을 잘 보여주는 분이 이제 백산 안희재 선생님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네. 백산 선생님은 이제 중구 동강동에서 백산상회라는 것을 열어서 뭐 해산물, 면포, 곡물들을 이제 다양하게 거래하는 무역회사를 운영함과 동시에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운동 자금을 보내는 독립운동을 함께 하셨죠. 그래서 지금 이 백산상의 인근에 기념관이 조성되어 있어서 이 의리와 저항의 부산 사람의 기질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좋은 표상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의리를 지키려고 하다 보면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끝까지 그러니까 우리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이제 저항할 수 있는 그런 모습 참 멋있네요. 네. 아침에 존경받을 만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때만 해도 다 부산으로 올라오셨군요.
그래서 이제 중구의 시장에서부터 해가지고 이제 민주화 운동으로 이어지는 역사 과정에서 중구가 자리한 부산 원도심의 위치, 이제 문화가 아주 많은 영향을 줬다 하는 거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면서 또 새삼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역사적 맥락과는 다른 예술적 측면에서 중구를 대표하거나 중구의 지역 문화를 잘 알 수 있는 자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이제 학창 시절에 김동리라고 하는 소설가를 네네. 배우신 기억이 혹시 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요즘도 좀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데 이 김동리의 대표적인 소설인 밀다원 시대가 중구를 또 알 수 있는 다른 키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밀다원 시대. 네, 맞습니다. 예. 밀다원 시대는 이 김동리가 한국 전쟁 중에 일사후퇴 중에 부산으로 피난을 와서 쓴 작품인데요. 네. 이 밀다원이라고 하는 다방에서 이루어지는 좀 비극적인 이야기야 좀 그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지식인들의 좀 고뇌를 다룬 작품입니다. 이 밀다원이 어디 있었냐면 지금의 좀 광복로 패션거리쯤에 있었다고 위치했다고 추정하는데 이 밀다원을 비롯한 부산의 커피 문화의 모태가 이 광복동과 남포동을 중심으로 발전하여 왔습니다. 옛날에는 고종 황제를 중심으로 또는 인천왕을 중심으로 좀 한국의 커피사를 밝히고자 했는데 최근에는 부산항을 중심으로 커피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문헌적 증거들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오늘날 생두에 한국에서 소비하는 생두의 95%가 부산항을 통해서 수입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부산이 사실 커피 중심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남포동과 광복동을 중심으로 한 다방이 1920년부터 생겨나서 1990년대 커피숍이라고 불리는 것에 자리를 뺏기기까지 부산 커피 문화의 중심 구역이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밀다원뿐 아니라 뭐 르네상스, 실로암, 휘가로 등의 다방이 50년대, 60년대 큰 전성기를 맞이했고 특히 전쟁을 통해서 피난 온 문인이나 조각가, 화가들이 이 다방에 모여서 수다 떨고 작품을 구상하고 또 그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전시회가 열려서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공간이 아니고 굉장히 문화적 공간으로서 과거에서는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후에 이제 80년대, 90년대를 거쳐면서 이 남포동과 광복동의 다방 문화가 이제 서면, 광안리 등으로 부산 전역으로 퍼져나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피난 시절에 많은 분들이 뭐 다 여기 와서 그러니까 뭐 세상을 얘기하고 문화를 얘기하고 이런 것들 그러면 당연히 모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을 테고. 네, 맞습니다. 그 커피는 들어오는 곳이고 그러다 보니까 커피 문화도 발전하고 다방도 굉장히 발전했었다. 근데 당시 그 커피 전문점 그러니까 지금 다방이라고 했죠. 네, 맞습니다. 르네상스. 르네상스. 예, 실로암 휘가로. 휘가로. 예. 네, 이렇게 표시가 예스럽네요. 예. 하여튼 중구 광복동은 참 지금 가도 정감이 들고 부산에 진짜 여기는 꼭 한번 와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데 끝으로 중구 지역 문화의 흐름의 가장 큰 특징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중구 지역 문화의 특징을 좀 일상생활에서 쉽게 찾아보고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이나 김동현 아나운서, 이제 박성원 씨한테 중구에 잘 가는 맛집이 무엇이세요라고 한다면 쉽게 이 중구 지역 문화의 특징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어떤 식당들이 떠오르시나요, 메뉴들이? 냉면도 있고. 전 족발. 사실 전통적으로 저희는 학생 때부터 갔던 낙지볶음. 좀 제가 어딘지 알아요. 생각했던 아니 너무 상호 얘기 안 했을 뿐이지 이런 네. 생각에는 다 하는데. 너무 많잖아요, 사실. 뭐 회도 있고. 뭐. 회는 뭐 너무나 많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어떤 분들은 뭐 일본식 카레나 뭐 소바 이런 초밥 이런 음식을 떠올리시고 어떤 분은 회나 또 중국 요리 그렇죠. 또는 생선구이 뭐 방금 말씀하신 낙지볶음 등 다양한 이 음식점들 떠올리실 텐데요. 이 맛집들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중구에는 이 역사 전통이 오래된 다양한 노포들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 노포들이 그냥 생긴 게 아니고 부산항을 통해서 오랜 교류의 역사들이 축적되어서 이것이 또 부산만의 스타일대로 다양하게 변주하여서 오늘날까지 이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중구 지역 문화의 특징은 좀 교류와 변주를 통해서 부산만의 어떤 새로운 것들을 발굴하고 이것들이 부산 사람의 어떤 기질과 성격에 영향을 준 것을 가장 큰 특징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갈치시장 가서 회 한 접시 먹고 그죠? 네, 맞습니다. 그 옆에 또 가면 족발집 있잖아요. 네, 거기 좀 유명하죠. 먹다가 좀 국물 그리우면 중국집 가서 짬뽕도 한번 먹다가 그리고 뭐 아쉬운 대로 그 당면집이라니까 노포가 또 노포가 있거든요. 많죠. 거기 이제 네. 포장마차 이런데
아유 코로나19만 아니면 우리가 뭐 모르는 게 없지. 기본 4차 각이네 중국 가면. 자 오늘 중국 얘기하니까 갑자기 예, 배고프잖아요. 그러네. 네, 플랜 B 문화협동조합 지식공유실의 박진수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 하나 남기겠습니다. 이혜리의 자갈치아지매. 길게는 못 듣겠고 좀 짧게 연결해 드리면서 저희 오늘 여기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안전하게 보내십시다. 자갈 찾으며 17,746회 박성원이었습니다. 예, 아나운서 김동현이었습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